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당신이 지금 마시는 그 허브차 정말 몸에 좋은 걸까요? 아니면 조용히 수명을 깎아먹는 독일까요? 많은 분들이 자연이란 단어 하나만 믿고 매일같이 허브를 섭취합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긴 몸은 더 이상 젊을 때의 몸이 아닙니다. 같은 허브라도 지금의 몸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그 건강 습관이 심장과 간,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평생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의 의사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은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잠시 후 꼭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첫 번째 허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감이나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허브가 있습니다. 바로 카바루트입니다. 이 허브는 오래전부터 전통 이식과 이완 효과로 알려져 왔고 최근에는 자연항 불안제로 노년층 사이에서 급격히 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60세 이후에 가는 이 허브를 을대와 전혀 다르게 처리합니다. 카바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은 간에서 해독되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해독 시스템이 느려지면서 독성이 몸 안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카바를 섭취한 사람 중 상당수가 단 몇 주 만에 간 효소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고 일부는 급성간 독성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증상이 매우 미묘하게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것 같고 눈이 금노래 보이거나 소변색이 진해질 뿐입니다. 대부분이 걸노화 탓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그 사이간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카바가 고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과 함께 섭취될 때입니다. 이런 경우 간 손상 위험이 몇 배로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본인은 약을 잘 챙겨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약을 처리해야 간이 허브 때문에 먼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허브가 간을 조용히 망가뜨린다면 이제 말씀드릴 두 번째 허브는 몸속에서 훨씬 더 교묘하게 작동합니다. 오랫동안 뼈와 관절에 좋다고 알려져 온 허브, 바로 컴프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통이나 허리 통증, 골절 회복을 돕기 위해 컴프리차를 마시거나 캡슐 형태로 섭취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 허브가 겉으로는 회복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과 혈관을 안쪽에서부터 파괴한다는 점입니다. 컴프리에는 피롤리시딘 알칼로이드라는 매우 강력한 독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한 번에 근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신 아소량씩 몸에 축적되며 간의 미세 혈관을 서서히 막아버립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의 재생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독성이 훨씬 오래 남아 문제를 키웁니다. 연구에 따르면 컴프리를 일주일에 단두 번만 섭취해도 몇 달 안에 간효소 수치 변화가 나타났고 일부에서는 간정맥 폐쇄라는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독성이 DNA 수준에서 손상을 남긴다는 점입니다. 즉 오늘 당장 큰 이상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 암 위험이나 만성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미 내부 섭취를 전면 금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건강식품과 전통요법에서 안전한 허브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외용 사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르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피부는 훨씬 얇고 흡수력이 높아집니다. 상처 부위나 넓은 관절에 컴프리 크림을 바를 경우 그 독성 성분이 혈류로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 사용만으로도 혈중 독성 수치가 높아진 사례들이 보고되었으니 다 뼈와 관절을 위해 선택한 허브가 오히려 간을 무너뜨리고 회복 능력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허브는
거의 모든 건강 매체에서 기적의 향신료처럼 찬양받고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먹고 있는 바로 그 허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컴프리가 간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허브였다면 이제 이야기할 세 번째 허브는 거의 모든 집 주방에 있고 건강 프로그램마다 극찬받는 존재입니다. 바로 강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황을 염증을 없애는 기적의 향신료, 관절과 기억력을 지켜주는 슈퍼푸드로 알고 매일 캡슐이나 분말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이 선택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 효과와 함께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령자에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미 아스피린이나 혈전 용해제, 심장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농도 강황 보충제를 함께 섭취하면 혈액 응고 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 작은 멍이 깊은 출혈로 번지거나 가벼운 낙상도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고용량 강황 보충제를 2주만 섭취해도 응고 시간이 눈에 띄게 증가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위와 담낭입니다. 캡슐 형태의 강황은 음식에 들어가는 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농축된 커큐민은 위점막을 자극해 속쓰림, 복부 팽만,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담석이나 담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점막 보호 능력이 약해져 이런 자극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강황은 또한 간에서 약물을 처리하는 효소 시스템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번째 허브는 단순히 몸에 부담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복용 중인 약의 효과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허브입니다. 바로 세인트 존스 워트입니다. 이 허브는 자연 항우울제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우울감이나 불안, 수면 문제를 완화해준다고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60세 이상 분들이 의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복용하고 있는 허브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허브가 우리 몸의 약물 처리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점입니다. 세인트 존스 워트는 간에 있는 효소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복용 중인 약을 정상보다 훨씬 빠르게 분해해버립니다. 그 결과 혈압약, 심장약, 당뇨약, 항응고제 같은 생명과 직결된 약들이 몸에 도달하기도 전에 효과를 잃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이 허브를 함께 복용한 노년층에서 약물 효과가 평균 70% 이상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경우 위험은 치명적입니다. 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혈전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가능성이 갑자기 치솟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인트 존스 워트를 복용한 뒤 한 달 이내에 심각한 심혈관 사고를 겪은 고령 환자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본인은 약을 꾸준히 먹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허브 하나가 그 보호막을 조용히 제거한 것입니다. 항우울제와 함께 복용했을 때도 매우 위험합니다. 뇌 속 세로토닌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서 혼란, 심한 두근거림, 고혈압,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로토닌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자일수록 이런 반응은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초기 증상이 단순한 불안이나 피로처럼 보여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자연에서 왔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믿기 쉬운 이 허브는 60세 이후에는 가장 조심해야 할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허브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이 약해진 뒤에야 문제를 드러내며 그때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모든 허브가 적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매일 섭취했을 때 몸을 보호하고 회복력을 키워주는 진짜 허브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위험한 허브들을 모두 짚어봤다면 이제 시선을 완전히 바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60세 이후에 몸을 망치는 허브가 아니라 오히려 몸을 다시 세우는 허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아슈와간다입니다. 이 허브는 단순한 스트레스 완화제가 아니라 노화의 속도 자체에 개입하는 매우 드문 식물입니다. 아슈와간다는 몸의 스트레스 시스템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높아지는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수면은 얕아지고 근육은 빠르게 줄며 기억력과 면역력까지 동시에 무너집니다. 아슈와간다는 이 과도하게 흥분된 스트레스 축을 진정시키면서 몸을 다시 균형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성인이 아슈와간다 추출물을 일정 기간 섭취했을 때 코르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수면의 깊이와 지속시간이 동시에 개선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피로가 줄어드는 동시에 낮 동안의 집중력과 활력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정상화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근력과 호르몬 변화입니다고. 영남성의 경우 근육 유지와 관련된 호르몬 수치가 상승했고 여성의 경우에도 만성 염증 지표가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아쉬와 간다가 노화를 단순히 늦추는 수준이 아니라 노화로 무너진 기반을 일부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쉬와 간다는 강한 허브이기 때문에 소량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냅니다. 처음에는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이 허브는 불안과 피로에 시달리던 몸에 다시 안정과 회복의 신호를 보내는 강력한 조력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허브는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약해지는 장기, 바로 간을 직접적으로 되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간을 회복시키는 허브 이야기를 꺼냈다면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밀크 시슬입니다. 이 허브는 수십 년 동안 간 건강의 상징처럼 불려왔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시기에 간은 단순히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 해독 능력 자체가 급격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은 독소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약물 잔여물과 염증 물질이 몸 안에 오래 남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의외로 애매합니다. 쉽게 피곤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식욕이 줄거나 피부가 칙칙해지는 정도로 시작됩니다. 밀크시슬은 바로 2단계에서 간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밀크시슬의 핵심 성분인 실리마린은 간세포막을 강화해 독소가 침투하는 것을 막고 이미 손상된 세포의 회복을 촉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이 꾸준히 섭취했을 때 간 효소 수치가 안정화되고 만성 피로와 소, 화불편이 동시에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간이 다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약을 여러 가지 복용하는 고령자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밀크시슬은 간의 해독 부담을 줄여 약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약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몸이 약을 견딜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밀크시슬을 커피나 알코올과 함께 무심코 섭취하면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간을 살리기 위해 먹는 허브가 오히려 간을 바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타이밍과 적절한 용량을 지킬 때 밀크시슬은 지쳐있던 간에 다시 숨을 돌릴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허브는 간 다음으로 가장 빨리 노화되는 기관인 혈관과 심장을 직접 겨냥합니다. 이제 간을 넘어 몸 전체의 생명선이라 불리는 혈관 이야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60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간보다도 혈관이 먼저 굳고 막히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 문제나 뇌혈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허브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음식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혈관 보호제에 가깝습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혈관 내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전 형성을 억제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미세 혈관부터 막히기 쉬운데 마늘은 이 흐름을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에서 혈압이 서서히 안정되고 손발이 차갑던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보고도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혈압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탄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혈관이 젊어지면 심장 부담이 줄고 뇌로가는 산소 공급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마늘을 과하게 섭취하거나 공복의 생으로 먹어 위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속쓰림과 위장 장애로 오히려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때 혈관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밤에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이 다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일상 습관 하나를 정면으로 다루게 됩니다. 하지만 혈관을 아무리 지켜도 매일 마시는 한 잔이 그 노력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바로 설탕과 크림이 가득 들어간 가짜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를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커피 향이 난 음료를 마시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액상프린과 시럽은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관벽을 빠르게 손상시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작은 한 잔이 반복되면서 신장과 심장에 동시에 부담을 줍니다. 마시고 나서 잠깐 기운이 도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심장이 괜히 두근거리고 오후가 되면 더 피곤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각성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커피가 중독처럼 습관화된다는 점입니다. 달고 부드러운 맛 때문에 물보다 쉽게 손이 가고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시지 않으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하디시노는 커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시점에서 선택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혈관과 신장은 동시에 지쳐갑니다. 반대로 이 한 가지만 끊어도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많은 분들이 커피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의외의 음료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음료가 커피보다 안전하다고 믿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무가당이라고 적힌 병커피와 캔커피입니다. 겉으로 보면 설탕이 없고 깔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합성 감미료와 향료가 신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조합입니다. 이런 음료를 마시면 입에서는 단맛이 느껴지지 않지만 몸은 이미 당이 들어온 것처럼 반응합니다. 인슐린이 갑자기 분비되고 신장은 불필요한 여과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매일 쌓이면 어느 순간 소변 거품이 늘고 아침에 얼굴과 발이 붓기 시작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이 회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캔커피 한 잔이 이제는 하루 컨디션 전체를 망가뜨리는 방아쇠가 됩니다.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밤에는 잠이 얕아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원인을 나이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아니라 매일 무심코 마시는 이 음료가 몸을 갈까 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그 한 잔이 60세 이후에는 독이 될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커피를 완전히 끊으란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커피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온 방식입니다. 편리함 때문에 고른 믹스 커피, 인스턴트 커피, 병커피, 캔커피가 몸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이제는 알아야 할 나이가 된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한 잔의 선택이 하루의 혈압과 심박수 수면의 질까지 바꿉니다. 아침에 마신 커피가 밤의 다리 저림과 심장 두근거림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노화로 넘기면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금지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성분이 단순한 원두 커피를 소량으로 마시고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미 몸이 보내고 있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응원하기 위해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을 보태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정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잔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